커패시터는 하나의 소자입니다. 우리 한글로 바꾸면 그냥 다르게 번역하지 말고 소리 나는 대로 커패시터라고 읽으면 돼요. 커패시터는 부도체로 분리된 두 개의 도체로 구성된 2단자 소자입니다. 자, 그림으로 그리면 도체가 있고 중간에 부도체가 있고 도체가 있다. 여기 단자 하나, 여기 단자 하나. 2단자 소자입니다. 이 중간에는 부도체고 여기는 도체, 밑에 판도 도체, 중간에 이게 부도체입니다. 전류가 안 흐르게 합니다. 개념을 한번 봅시다. 개념은 이 커패시터에 전압을 인가를 합니다. 이제 전압이 원인인 거죠. 자, V는 뭐냐 그러면 V는 dQ분의 dW예요. Q를 이동시키는 에너지죠. 에너지가 있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자, 커패시터를 그릴게요. 전압을 인가를 했어요. 전압을 인가를 하면 Q를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전하를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전하를 이동시키니까 플러스 전하가 이쪽으로 간다. 뭐 플러스가 가니까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갔는데 중간에 부도체가 있어. 부도체가 있으니까 전하 이동을 할 수가 없어. 갔는데 전하 이동이 안 되면 궁극적으로 갖는 전하는 뭐냐 그러면 저 두 개의 도체판 있잖아요. 이 도체판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축적이 된다는 거지. 맞는 것들이. 근데 시간이 더 흘러. 시간이 더 흐르니까 전압은 인가되어 있고 Q는 계속 이동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아까보다 좀 전하가 더 많아졌어. 또 시간이 흘렀어. 지금 내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순간적입니다. 자, 이제 전하들이 더 왔어. 더 축적이 됐는데 축적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올 데가 없어. 이게 이제 포화가 됐다는 거지. 포화가 되면 얘가 더 이상 이동을 못 해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포화된 양을 얘를 플러스 Q라고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Q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사항을 고찰을 해보는데 첫 번째 사항은 뭐냐 그러면 이 커패시터 내부에는 전체 전하양은 0이라. 전체 전하양이 0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위에가 플러스 Q면 밑에는 마이너스 Q라는 거예요. 두 개 더하면 0이다. 자, 전체 전하는 0이다. 여기 요거 다 더하면 0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 다 해가 0이다. 멀리서 보면. 두 번째 고찰은 이 Q가 전압의 함수라는 거예요. 전압의 함수. 전압의 함수긴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 하면 증가 함수라는 거예요. 증가 함수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전압을 키우면, 그래서 인과한테는 전압을 키우면 키울수록 Q도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증가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저항체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쉬웠다면 저항체하고 카패시터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항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소자입니다. 카패시터, 이것도 소자입니다. 저항체는 V가 Fi가 됐죠. 전류의 관계 증가함수고, 얘는 Q equal V의 함수였죠. 근데 얘도 증가함수였고, 얘도 증가함수였어요. 자, 그럼 저항체부터 좀 차례대로 나가볼게요. 이 중에서, 증가함수 중에서 선형 저항체, 모든 저항체가 아니라 선형이라는 가정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V가 아예 1차 비례를 해요. 1차 비례할 때는 비례 상수를 둘 수 있다 그랬고, 그 비례 상수를 R이라고 둬요. 그래서 선형 저항체는 V 콜 Ri라는 식이 만족을 해. 이게 오음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 저항체에서 이 R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레지스턴스를 의미해요. 레지스턴스. 이 저항체의 뭐냐 하면 물리량이야. V하고 I하고 비례하는 그 비례 상수, 즉 물리량이 되는 거지. 단위는 오음을 사용한다 그랬고. 똑같은 흐름을 카패시터에 해봅시다. 카패시터 중에서 카패시터 중에서 선형 카패시터인 경우에 Q는 V의 1차 비례를 하는 것을 선형 카패시터라고 해요. 그럼 이것도 비례 상수를 둘 수가 있죠. 그래서 비례 상수를 뒀어. 이걸 5분의 C라고도, 대문자 C입니다. C를 뒀어요. 그럼 여기서 C는 하나의 또 물리량이야. 이 카패시터에 C를, 위에는 카패시터고 이제는 카패시턴스, 이것도 뭐예요? 물리량이지. 이거는 뭐예요? 소자고. 톡 하면 소자고. 우리가 턴스, 이것도 물리량이야. 카패시터의 물리량이 되는 거예요. 단위는 볼트분의 Q니까 볼트분의 쿨롬 이렇게 되죠. 이거를 하나의 단위로 사용을 해요. 페럿. 읽을 때는 페럿으로 읽는데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대문자 사용합니다. 누구냐 하면 전자의 아버지 페러데이를 했기 때문에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또 저항하고 비교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저항, 어떤 그 물질 소자가 있을 때 저항값을 실제 구하잖아요. 물리적으로 구할 때. 그거하고 C값을 구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볼게요. 어떤 저항체가 있는데 요 단면적은 S, 요 길이는 length, L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저항 값은 S분의 L에 비례하죠. 그래서 거기에 비례 상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로가 뭐냐 하면 저 물질의 고유 비저항에, 물질마다 다르는데 고유 비저항이에요. 로는. 자, 똑같은 흐름으로 C 값을 한번 해볼게요. 비교해서. 이번에는 이제 두 개의 도체가 마주보고 있다 그랬고 중간에 부도체가 있다 그랬죠. 이제 도체의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요 도체와 도체 사이의 거리, 디스턴스가 되겠죠. 그러면 C 값은 뭐냐? 그러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C 값이 커요. 디스턴스가 좁으면 좁을수록 커.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디스턴스가 좁으면 좁을수록 C 값은 커. 그럼 여기에 또 비례상수를 두는데 그 비례상수가 뭐냐면 입실론이에요. 자, 입실론은 뭐냐 그러면 뭐에 의해서 결정나느냐? 왼쪽은 물질의 비저항에 의해서 결정나잖아요. 이 입실론은 저 중간에 있는 요 부도체이죠. 부도체의 유전율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자를 새로 공부를 하면 그 소자의 특성식을 알아야 돼요. 소자의 특성식이라는 게 그 소자의 뭐냐 하면 소자 법칙인 거죠. 소자 법칙이라는 거는 그 소자의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식인 거예요. 자, 그럼 결론부터 내리면 이 캐패시터는 I 콜 C dt분의 dv 관계를 가져. 자, 요게 이제 6의 3절의 핵심입니다. 그죠? 이거 뭐 외워야 됩니다. 자, 유도는 Q 이퀄 CV이고 전류는 I 이퀄 dt분의 dq예요. 그래서 위에 거를 밑에 대입을 해. 그러면 I는 자, dt분의 q 자리에 cv를 였는데 c는 상수거든. 미분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그냥 c dt분의 dv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자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꼭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변수가 두 개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소자 법칙은 종속 변수를 i로 두느냐, 종속 변수를 v로 두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라. 소자 법칙은. 그래서 참고로 이 앞에서 저항체를 배웠잖아요. 저항체에서의 소자 법칙은 뭐냐 그러면 V를 앞에 냈을 때는 V 콜 RI 이게 소자 법칙이고 I를 내면 I 콜 GV 이것도 소자 법칙이야. 그래서 소자 법칙은 요 두 개가 다 소자 법칙인 거죠. 자, 우리가 캐패시터로 돌아옵시다. 그럼 소자 법칙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옆에씩 보면 전압을 미분을 하니까 전류가 나오지. 이 관계가. 그럼 거꾸로 I를 적분을 취하면 V가 나오겠죠. 그러면 왼쪽식에서 V는 C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까지 I 타워 D 타워를 합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하기가 귀찮으니까 T0 순간부터 T까지 I 타워 D 타워를 하죠. 그러면 그 초기치는 필요한 거지. 뭐냐 하면은 VT0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소자 법칙입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캐패시터를 나타낼 때는 항상 부호를 조심해야 돼. 기호를 나타낼 때 말이야. 그럼 어떻게 나타내느냐? 항상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해야 돼. 자, 이걸 이제 C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양단의 전압을 VT라고 하잖아요. 그럼 I는 뭐를 I가 되느냐 하면 요게 I야. 요게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전압의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도록끔 I를 정했을 때 그때 관계가 I 콜 C DT분의 DV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한 상태에서 소자 법칙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카패시터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에너지가 축적된다는 건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건데, 자, 이거 한번 유도해 봅시다. 에너지 유도하려 그러니까 일단은 전력부터 이야기해야 되겠네. 전력은 dt분의 dw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전자에서는 P가 V 곱하기 I로 되죠. 그러면 이게 V 곱하기 C dt분의 dvt가 되고. 자, 그러면 W는 P를 적분을 취하면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까지 P를 적분을 취하면 돼요. P 타워, D 타워 되죠. 그럼 P 타워 대신에 위의 식을 대입을 해. 그러면 V 타워의 전류가 C, D 타워분의 DV 타워가 되죠. 이게 이제 D 타워가 돼요. 그럼 D 타워 떨어지지. 그러면 이놈이 이제는 C 앞으로 내고 바깥으로 상수니까 이거 내고 이게 이놈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가니까 V의 입장으로서는 V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V T가 되는 거지. 그래서 V 타워 DV 타워 되고 그냥 V를 적분하는 거는 그냥 2분의 1 V 제곱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CV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유도가 다 됐습니다. 일단은 한번 봅시다. W는 2분의 1 CV의 제곱이다. 그때 C가 양수죠. V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에너지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소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카패시터는 수동소자입니다. 즉 스스로 에너지를 발생하지는 않아요. 예제 6의 1을 풀어봅시다. C가 3피코페럿이고 V가 20V예요. 그러면 축적된 전하량 Q는 CV 그냥 3피코페럿 곱하기 20V 해주면 되죠. 그러면 60피코쿨롬이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P 소문자, C 대문자 쓰는 거 꼭 지켜야 됩니다. W는 2분의 1 CVA 제곱이에요. 3피코페럿 곱하기 20의 제곱. 계산하면 600피코줄. 이때도 P는 소문자, J는 대문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예제 6.2 C가 5마이크로페럿이고 VT가 교류로 주어졌네요. 10 코사인 6000T I를 구하라. I는 CDT분의 DV 그러니까 미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자, 미분해 봅시다. C 값 그대로 적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요거 미분하면 10 이거 코사인하면 마이너스 6000 사인 6000t 앞에 계수 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0.3 사인 6000t 이래 됩니다.
자, 예제 6.3. C가 주어지고 I도 주어졌는데 I는 익스포넨셜하게 주어졌네요. 미리암페어. V의 초기치 V0는 0입니다. 이때 VT를 구하라는 거죠. 자, V가 주었을 때 I 하면 미분하면 되는데 이때는 적분을 해야 돼.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적분으로 풀어놨는데 난 적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나는 풀이를 그냥 미분으로 풀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I = C dt분의 dv야. 그러면 I가 저 형태로 나오려면 V는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느냐 하면 부정적분을 해주면 돼요. 정적분이 아니고 부정적분을 해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죠. 자, 이놈을 이제 다시 미분을 해. 해가 개수 비교할 거예요. 자, I = C dt분의 dv로 미분. 자, 미분해가 보니까 자, 이거하고 위에 거하고 개수 비교를 하는 거예요. IT하고. 해보니까 A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 -1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분요 개수 구하려면 초기치 대입시켜. 초기치 대입시키면 A 더하기 B가 나오는데 이놈이 0이라 그랬어. 따라서 B는 1이지. 그래서 개수 그냥 대입하면 VT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자기가 적분 자신 있으면 적분식 사용하고 뭐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냥 이렇게 미분을 해도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